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너지 이글스의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5년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리더십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꿈과 목표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시작할 때부터 끝인사를 하는 느낌이지만 제가 그 시너지는 저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너지는 저에게 언제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이글스 그룹의 또 중요한 자리고 제가 그 귀한 시간을 빌려 쓰는 만큼 그 기회에 감사함을 가지고 또 진정성 있게 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방향이 다르시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레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설레가지고 제 목소리가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아모레라는 회사가 첫 직장이었고 저의 20대와 대부분의 30대를 이 한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시너지를 기회로 만났던 그 시기는 저에게 그 직장 생활의 고비라고 하는 15년 차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한 그런 그 새내기 주부였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직장 생활은 굉장히 익숙했고 당연히 따박따박 매년 들어오는 월급은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제 학자금 대출도 다 갚고 또 뭐 여러 이제 집안 사정으로 있었던 빚들도 다 정산이 되고 그 정말 제가 결혼할 때 당당하게 가려고 결혼 자금 딱 모아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한 그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20, 30대 중에 가장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정적이었다기보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시기인지.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시너지를 이제 부업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혼이 그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연하고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출산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 선배들의 직장 생활을 봐도 제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이제 제가 늦은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출산도 해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와 내가 아이를 낳고 이 워킹맘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니까 저는 사실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꿈이 전혀 없던 그 독신주의였거든요. 나는 결혼 절대 하지 않겠어. 그리고 저는 형제가 넷인데 저희 부모님이 한 명 정도는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도 저의 결혼을 기대하지 않던 시기에 눈을 깜짝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신혼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너무 제가 굉장히 많은 선배들을 시집을 보내고 출산휴가를 보내고 그 17년의 시간을 보면서 이제 나는 절대 못할 일인 거 그리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 때에는 나도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나는 그럴 수 있는 여자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됐고 아내로서 보다는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저 여자로서의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난 결혼을 안 할 거야. 왜? 난 살림은 못해. 나는 맨날 공과금도 밀리고 난 그런 거 절대 못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 그래서 남편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의 그 월급을 오픈하지 않고 좀 약간 느낌만 주는 거죠. 낮춰서. 그리고 이제 딴 주머니 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호기롭게 남편한테 제가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많이 들었던 여자에게 경제력은 자유가 꼭 나이 든 사람만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출가 외인이지만 왜 이렇게 떨리죠?
부모님에게 도움을 줄 일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걸 남편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고 싶었고, 그 시기에 이렇게 시너지가 저에게 추가 소득의 좋은 기회로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추억 여행을 쫙 떠나가지고 저의 그 꿈의 여정을 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너무 떨릴 때 너 왜 이렇게 떨리지? 저 막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진짜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슴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시너지를 만난 이전 그 즈음에 제가 막 이런 어떤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던 시기에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고 이게 방향일까? 이제 이런 시기. 처음에 시너지를 만났을 때 저를 찾아와 주신 선생님께서 정한 씨 꿈이 있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농담처럼 꿈이 뭐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꿈이 없었나? 생각해보니까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잊고 지내고 그런 게 막 명확히 없고 창피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사는데요. 계속 잘 살아왔는데요.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멀쩡한 청년이, 그러니까 멀쩡한 여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꿈을 처음 들었던 순간. 그리고 이제 세미나에 와서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하고 5년 후에 내 인생을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꿈이 명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좋겠다. 그 꿈꾸는 건 무엇일까? 막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저의 첫 드림노트가 나오는데 제가 보고 정말 너무 빵 터져서 혼자 진짜 깔깔깔 웃었어요. 여러분들께 조금의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고, 분명 나는 꿈이 없었다. 제가 나한테 꿈이란 너무 낯설고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꿈 얘기하면 오그라들고 숨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꿈을 가져야 했기에 왜 내가 갖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을까. 사실 시너지를 만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드림 리스트를 적었겠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갖고 싶은 것에 노트북, 차, 집, 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의가 없을지. 그리고 누가 봐도 쓰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안에,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사실은 아무리 떠올려봐도 펄 이그제큐티브가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여기에 펄 이그제큐티브라고 써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뭔가 이때도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저의 위치와 이런 게 전혀 중심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썼던 드림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의 부업을 하면서 이 꿈을 꿔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또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꿈을 따라하자, 그래서 배우자, 따라하자 했는데 물음표가 있잖아요. 과연 이건 제대로 따라한 것일까? 제가 시너지 와서 처음 그 시각화했던 드림이었는데 정말 이 가슴을 울리는 꿈이 중요하다는 게 제 가슴을 단 1초도 울리지 않는 이 시각화. 그래서 부업을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시너지를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시너지가 너무 좋았고 이 안에 정서 문화와 또 여기에 이제 너무 멋진 어른들을 보면서 그 저의 아예 없는 꿈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썼던 드림 노트보다는 분명히 구체적이지만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정말 똑같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시너지 부업을 하면서 놀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프리다이빙을 배울 거고 여행을 떠날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시너지를 선택을 했고 진짜 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성공의 9단계가 딱 제안이 됐고 그중에 1단계가 꿈과 목표, 그리고 성공의 9단계를 돌려야 되는데 순서대로 돌려라. 저는 사실 이 성공의 9단계를 모르고 어쩌면 결심도 없이 너무 그냥 이곳이 좋아서 놀러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자연스러운 명단 작성을 하고 속에 연결이 되는 아주 신나는 홍보 소비자에서 결심이 되고 또 트레이닝 받고 명단 작성하고 콘텐츠 초청하다가 뒤늦게 꿈을 찾은 거예요.
근데 꼭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간만큼 되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걸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품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너지를 선택한 이상 저의 가장 큰 결심은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20년은 좋게 버틸 수 있어. 그 마음 하나였는데 어차피 선택했고 하기로 결정했다면 꿈을 꾸자 라는 결심을 하면서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제 성장을 위해서 다짐을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이게 자주 꺼내보지 않는 추억인데 또 이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 서밋에 제가 초청으로 정말 소비자 눈높이로 가수 시스타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혼자 가기 싫어서 남편을 굳이 끌고 그 올림픽 경기장에 갔거든요. 모두의 축제인데 저한테는 낯선 공간. 하지만 조금 좋아 보이긴 했죠. 근데 이때 저의 남편이 저한테 여보는 언제 저기 앉아? 거의 VIP 존에 디렉터 이상이 쫙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확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선택했고 남편한테 오픈한 이상 일단 저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레드카펫 VIP 존에 너무 앉고 싶어서 처음으로 직급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한 차로 그 제천필드를 가는데 이제 선생님 차를 제가 타고 이제 갔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트레이닝을 하고 필드를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선생님 택시 타야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랬더니 진짜 저는 아직도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는데 벤츠 차키를 딱 주시면서 이거 타고 제 차 타고 가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차키는 남편도 아내도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플렉스. 근데 저는 외제차를 눈여겨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진생하면 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국산차가 최고고 경제적인 차가 최고고 그 외제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 차키를 딱 주셔서 올도결에 와서 딱 차에 벤치에 앉았는데 그 공간도 너무 낯선 거죠. 이게 여기에 있었나? 그러고 뭘 눌러야 될지 모르고 한참을 분석해서 차를 움직여서 갔는데 제가 그날 미용실 고객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차에서 내릴 때의 그 제 하차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좀 너무 멋있었어요. 처음 만져보고 어떻게 보면 드림이 없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갖고 싶은 게 그래도 차였거든요. 제가 23살부터 제 차를 막 카달부로 해가지고 사고 막 그랬었어요. 유일하게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제 드림이 탁 터치가 됐고 그 당시에 고객이 나를 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만큼은 제가 펄이 된 것 같고 근데 막 제가 약간 성향이 하고 싶으면 또 확 이러는데 막 갑자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벤츠밖에 안 보여. 뭐 GL 뭘까 저 차가 뭐지 막 검색해보면 막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의 가격의 어떤 그 개념 자체도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에게 처음으로 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 G7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너무 갖고 싶었던 차였거든요. 광고가 나오면 막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근데 그 당시에 그 20대 사장님께서 이 드림으로 펄이 되셔서 이 차를 획득하시고 제가 그 트레이닝에서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처음에 드림카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때도 명확한 시각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VIP 존, 레드카펫과 서밋과 이런 게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참여 속에서 꿈을 꾸기로 정하고 배우는 시간들. 그래서 드디어 제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내가 갖고 싶어? 저는 지금도 막 뭐가 막 그렇게 갖고 싶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시너지를 선택한 이상 피는 꼭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오로지 하고 싶은 건 승급, 갖고 싶은 건 직급. 그래서 이 처음 그 디렉터 1차 도전하는 팀 디렉터의 꿈을 꿨고 VIP 리셉션이 그 당시에 그 서밋 전날 하루 있었는데 호텔에서 리셉션을 하는데 제 포르테를 타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올해 나는 이 서밋을 꼭 가야 되고 나의 드림카를 이때 꼭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하차감을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은 서밋 그리고 나의 팀 디렉터 목표 그리고 그 서밋 그날에 나는 그 차를 반드시 타고 가겠다. 그래서
사실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였어요. 매일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차를 살 시간도 없고 저희 뭐 명확한 그림도 없었고. 근데 그 당시 제 드림카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남편과 함께 타야 되니까. 근데 확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차를 타도 될까? 너무 큰 차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네트워크하면서 허세 부린다고 하고 제 직급이 너무 주제에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카운셀링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차를. 근데 그 당시에 제 시너지 통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무 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드림이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될 거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오더하고 차는 그냥 집 앞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 차로도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이걸 이제 정말 가져보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로 제가 전업과 동시에 팀 매니저를 도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전업한 이유를 저에게 증명해야 되는데 그건 피넛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했었고 그리고 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이 전업한 그 3월 8일부터 시작된 저의 그 전업 첫 달에 이 매니저 볼륨이 진짜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도전해서 처음으로 이 무대에서 지금보다 한 1000배 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펄처럼 엉엉 울면서 스피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아모레에서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이었는데 시너지에 오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 어떻게 보면 17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시너지 강의는 어떤 핀이 되면 할 수 있나요? 근데 펄 이그제큐티브.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모레 17년과 결국은 내가 경험을 쌓고 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너무 두려웠지만 하고 싶었는데 저에게 첫 랠리가 온 거죠. 그래서 그때도 지금보다 100배 떨리는. 그래서 어느 선생님께서 저만 보면 이렇게 그리고 제가 랠리만 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우시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엄청 떠는 건데 제가 17년 동안 말하는 직업이었는데 제가 떠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정적으로 편집하면 자괴감이 들 수도 있었지만 이건 진짜다. 내가 진짜 해본 거 그 진정성이다 하면서 저의 어떤 강사의 꿈에 그 씨앗을 심어줬던 그 랠리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코리아 서밋에 정말 등단을 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약간 이거에 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늘 얘만 이제 계속 동경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꿈을 설정할 때 정말 내가 갖고 싶은지 아닌지도 하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고 설정이 되고 내 마음을 울리지 않고 그게 내 행동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 드림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그걸 겪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인정을 탁 받는 순간 내가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시너지에 이 부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니까 나는 여기에 모든 내 목표와 꿈을 다 걸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진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너무 이제 항상 그 핀업과 무대에 올라가는 상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그 펄 이그제큐티브가 처음에 이제 주부사장님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꿈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어느 한 분의 꿈을 제가 들었고 그리고 저의 부업과 또 전업의 시간 속에서 꿈을 이루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제 꿈이 크진 않았지만 뭔가 많이 느껴졌어요. 진짜 멋있고 평범한 한 주부가 일어나가는 이게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무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무대를 보면서 제 마음에 그 꿈을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했고 그리고 해야 했기 때문에 도전해야 됐고 두려웠지만 용기 냈어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말이 너무 멋지잖아요. 모든 문을 열 수 있고 인생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의 인생까지도 노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직급이라 하셔서 이거는 무조건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는 그 디렉터 이후에 당연히 엘리트에 대한 목표가 있었지만 계속 펄 이그제큐티브를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씨앗을 심었는데도 또 마음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혹시 씨앗을 심어서 화분을 키워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 이제 혼자 살 때 외로워서 식물을 좀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 흙에 물을 주고 5cm 정도를 씨앗을 안에다 넣으면 얘가 뭐 빠르면 7일, 10일 이렇게 움튼다고 하잖아요. 새싹이 튼대요. 이걸 심어놓고 매일 학수고대 하는 거야.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진짜 나오나? 근데 5일이 돼도 꿈쩍 안 하거든요. 계속 불안한 거야. 나는 씨앗을 심었는데. 근데 약간 우리의 성장 과정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5일이 지나니까 흙이 약간씩 이렇게 흩어져요. 이렇게 톡 이렇게 뭐가 올라오니까 흙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거 진짜 나오나? 근데 막 7일 지났는데 진짜 너무 그 노란 연두색에 힘이 없는데 그 5cm 흙을 뚫고 나온 새싹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성스럽게 햇빛 쐬어주고 물 주고 하니까 진짜 그 조그마한 씨앗이 뭐 이렇게 막 크거든요. 근데 저희의 꿈을 심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이 어쩌면 그 새싹을 틔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흙 속에 있을 때 이게 자랄지 안 자랄지 잘 모르지만 그 꿈에 마음을 싣고 정성을 들였을 때. 그래서 두려운 이유를 보니까 결국 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이그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또 들려왔던 메시지가 이그스 시스템에 푹 당기면 된다.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될 거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보다는 이그스 시스템 안에서 훈련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한 힘을 줄 거다 했는데 정말 이게 사람의 마음 하나라는 게 저는 늘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도 이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 이그스 시스템이 주는 힘을 믿는 데까지의 시간이 당연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푹 당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나로서 나는 별로일 수 있지만 여기서 훈련된 나는 선생님들처럼 좀 멋진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그스 시스템 속에 있는 나를 믿어주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찾기 위해서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서울 와서 그 힘겹게 돈을 모으고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빌라를 하나 샀잖아. 빌라를 하나가 아니라 빌라를 한 집? 아무튼 조그마한 신혼집을 하나 남편하고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자가로 했는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빌라촌이 다 붙어 있고 그리고 외부 주차장이어서 세차를 해도 한 반나절이면 먼지가 까맣게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서울에 주차장 없는 집도 많은데 주차장 있는 게 어디야. 그리고 해주면 안 되면 어때? 어차피 잠 안 자고 나가는데 아늑하고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둘이 살았거든요. 우리 둘이 살기에 사이즈가 딱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 결핍을 찾기 시작하니까 다 불편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이유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냥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늘어나는 주름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의 은퇴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을 아버지는 계속 하신다고 하시지만 이제 70이 이제 1년 남으셨는데 이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그리고 남편의 가장의 무게는 다들 의아해 하시는데 제가 그 아모레 다니면서 정말 힘든 가장들을 많이 봤어요. 뭐 38에 빠른 승진을 했지만 잘리는 팀장님들도 많이 뵀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핍박받는 남자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일찍 끝나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남자들 집에 가면 더 핍박받고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기 싫은 이유들이 막 그런 데 있었는데 나는 결혼하면 진짜 내 남편이 밖에서 저러고 있는데 진짜 바가지 긁는 여자는 되지 말아야지 내 남편이 진짜 힘들 때 막 회사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보 다녀야지 뭐 이런 건 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꿈을 잘 꿔야 되는 게 저희 남편이 결혼 9년 동안에 한 4년 정도를 휴직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그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좀 심각한 공황장애. 한 번은 이제 남편도 20대부터 너무 막 치열하게 하면서 제가 회사를 나오니까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들어가더라고요.
고정 수입에 대한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주 호기롭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 회사 들어갈 때까지 쉴 거야 했는데 꽤 많이 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품었던 꿈 결혼했을 때 그래서 시너지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게 모두 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남편이 이제 공항에 오고 와 제가 봐도 이거는 회사를 계속 가면 남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 근데 그렇게 또 오래 쉴 줄 몰랐죠. 근데 참 너무 근데 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시너지라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딸 셋의 아들 하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막 다 같이 살고 엄청 공경해서 자신이 장난가 한 7, 8살 때부터 자기가 오빠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남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의 무게가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좀 덜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커가는 조카들 조카가 6명이에요. 이제 첫째 조카가 고3인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 미리 챙겨주셨어요. 결핍을 찾아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이제 저희 사형제가 있지만 다 사는 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으로 또 조카가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좀 앞에서 보고 그런 거를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시너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결국은 나의 목표고 나와의 약속이고 나에게 계속 증명을 해야만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실 이 눈물은 그냥 감동의 눈물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시스템 메시지 중에 선생님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닿았는데요. 목표를 향한 과정의 고통은 행복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고통, 변화하는 고통, 인내하는 고통, 꾸준함의 고통, 버티는 고통, 거절하는 고통과 거절받는 고통, 매달 이달의 메시지를 쓰는 고통. 선생님도 이 순간이 이런 순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모든 고통을 흡수하여 이겨낼 때 성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자신의 진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내는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더 큰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때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런 고통이 시너지 사업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모레퍼시픽 다니는 17년은 더 치열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시간들도 다 거쳐가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시너지 사업이 이게 과연 알바보다 어려울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막 부업하시고 이런 사장님 알바하는 분들도 사장님하고 뭐 안 맞고 뭐 해도 어쨌든 그 4시간 8시간 가서 시간을 지켜야지 그 시급을 받는 건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시너지의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너지가 힘들다면 다 가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은 결국 자신의 변화에 대한 결심하는 시간들.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다면 그것은 성장의 시간인데 이 배움 속에서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이제는 역으로 성장 후에 이것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막 고통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다음 단계로 갈 때 저항에서 오는 두려움은 어느 직급에 무슨 단계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런 순간을 내가 맞닥뜨릴 때 이거 나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뭔가 또 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편집하는 능력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안 두렵고 안 부끄럽고 안 힘들다라는 말이 맞지. 나는 꿈이 있으니까 안 두렵고
두렵지만 안 두렵고 그 두려움도 실체가 없고 그래서 안 부끄럽고 안 힘들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묵묵하게 다 해나가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 참 너무 그 대만 서밋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서밋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다가오는 어떤 밀도 강도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누군가가 꿈을 꾸고 그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것들을 계속 매년 보잖아요. 내가 꿈을 꾸고 이룰 때도 있고 또 내가 박수 쳐야 되는 관중일 때도 있고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가는데 이때 정말 이 대만 서밋의 마지막에 이제 쭉 영상이 있고 그 천장에 오는 그 화면이 용어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스크린이 있었는데 그 스크린에 프레지덴셜 이상 선생님들이 쫙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게 이 서밋 영상에 나오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의 표정과 눈빛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정말 바라고 또 그 순간은 자신의 성장도 있지만 또 파트너들의 성장 그 어떤 대만에서 열리는 서밋이 또 대만 리더분들께는 그 벅차오름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 1박 세미나에서 황은택 선생님께서 어차피 우리의 끝은 다 똑같다. 프레지덴셜이고 조금의 늦고 빠름만 있을 거고 우리는 정상에서 만날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와닿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도전은 최고 직급일 거고 정말 나의 그 방향,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의 절대 목표에 맞춰서 결국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대만 서밋의 펄 이그제큐티브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 또 막 꿈을 꿨을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면 전 제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이제 점일 뿐이죠. 그걸 저희 남편도 너무 뿌듯했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막 이렇게 확대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봐요. 여기만 나오는데 분명 행복해서 눈은 너무 웃고 있는데 남편은 그게 엄청 뿌듯했대요. 그리고 그걸 찾아준 저도 또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죠. 여기 있어요. 점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가려서 저는 요만큼만 나왔는데 그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서밋의 이 무대에 또 나의 다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되고 결국 우리가 이거 도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꿈이 같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동기부여가 되고 함께하면 너무 진짜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늘 꿈꿔왔던 동반성장의 꿈이 정말 이걸 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펄 이그제큐티브를 계속 꿈꾸는 순간부터 이글스 앱에 펄이 몇 명인지를 계속 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꿈을 소심하고 관대하게 내가 1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50몇 명, 1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셌을 때 83명인가 88명인데 갑자기 조바심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의 그 절대 목표 100인 안에 드는 거 이제 몇 명 안 남아 12명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게 저의 엄청 큰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 그 명예전당을 저는 올려보고 신규 승급자가 나오면 또 몇 명인지 세고 프레지덴셜 저만의 드림 그 자극하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사진 사이즈는 이렇게 직급별로 다르고 선생님들 사진 막 이렇게 열려보면 다음 핀업된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야 되고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함께하는 그 5명의 연봉이 나의 연봉이라는 말이 저는 그 어떤 말보다 그래서 제 삶의 어떤 질과 가치를 높일 때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너무 그 이그제큐티브 대열에 가는 게 꿈이었지만 지금은 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또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던 순간과 그 꿈꾸던 사진들이 이렇게 꿈으로 실현이 되고 너무 진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보상에 별로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시너지는 그런 저에게도 충분히 느낄 만큼의 보상을 그래서 이 성장 그 자체와 이곳에 있는 제 자체가 저한테는 보상인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걸 참아내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펄 이그제큐티브가 되고 남편이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를 잘 못해요.
아예 못해요. 결혼기념일도 까먹을 정도니까요. 근데 남편이 정말 그 둘이 하는 여행, 신혼여행 이후로는 간 적이 없으니까요. 시너지 여행 외에는. 그러니까 너무 그 미국 여행을 함께, 플로리다 여행을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차라리 몰빵 여보에게 주겠다 해서 저희 남편 미국 여행을 10일 동안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남편이 너무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제가 뭐 3일 어디 가도 왜냐고 묻지를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외로울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소통이 되고 어, 저희가 앵무새 집사예요. 지금 현재 6마리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데 거의 다 관상조예요. 좀 작고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라서. 근데 이제 남편의 어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소통도 되고 말도 할 줄 아는 조금은 고가의 반려조를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우리 뽀뽀가 오고부터는 저를 전혀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감사하게도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생활비를 20% 인상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모습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만 서밋 다녀온 이후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어제도 갔더니 3시간 동안 집안일을 해서 힘든데 빨래, 청소, 오늘 이모님이 청소를 하셨나? 로버트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막 너무 날로 일취월장해서 청소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어제 갔는데 와 이걸 다 해준다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변했죠. 옛날 같으면 당연 여보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께 카운셀링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남편이. 또는 독서 미팅을 하였냐. 이렇게 시너지 문화 정서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포트해준 남편에게 더 큰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퍼 이그제큐티브가 돼서 명절을 맞이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저도 궁금했고 엘리로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저는 인생의 이벤트를 힘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명절 이전에 정말 저희 집안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언니가 또 막 갑자기 집을 옮겨야 되는데 막 전세금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올케 어머니가 갑자기 해외에서 이렇게 건강적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꿈을 찾는 조카의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걸 해줄 수 없는 언니의 환경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21살 직장생활 할 때부터 집안에 항상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원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부모님의 삶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제가 냉정하게 독립을 하고 막 그랬던 시기에 시너지를 만났는데 만약에 그때 만났다면 있으면 해주지 않진 않겠지만 조금은 억울하고 왜 나에게만 나도 출가 외인인데 이런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사실은 진짜 너무 기뻤던 것 같고 가족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해요. 가족창에 저에 대한 프로모션을 이렇게 계속 원래는 둘이 맨날 싸웠었거든요. 명절에 가면 싸우고 그러면 또 엄마는 정아가 사업이 힘든가 또 걱정을 하시고 뭐 이런 명절이니까 전 또 불편하고 싫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 이벤트 후에 굉장히 가족애가 돈독해졌죠. 돈독해진 상태의 가족 이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동생이 독일에 오랫동안 있어서 온 가족이 정말 한 4년 만에 처음 모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원팩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기도 했지만 또 공교롭게 엄마 사진은 없는데 제가 엄마가 있고 엄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뭐 힘들어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한 명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에게 걱정과 잔소리를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는 너무 이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막 다 하지 않아도 가족들도 느끼는 그 안정감이 결국은 결과의 법칙이고 그렇게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구나. 너무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이제 제 원래 드림에 있었던 저의 그 가족이 15명 직계 가족이 저희 앵무새까지 하면은 이제 21 식구가 되겠죠. 6마리 앵무새가 있으니까.
네, 그 가족 여행을 막 계획을 하고 이제 펜션 하는데 이게 너무 단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펜션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내가 낼게 이렇게 했는데 남동생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누나 이렇게 비싼데 괜찮겠어? 막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보람이 있고 이제 부모님 차가 많이 이제 낙후가 돼서 이제 부모님 차를 어떻게 바꿔줄까? 그리고 이제 1년 있으면 아버지 칠순이시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는 너무 진짜 멋진 명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너지를 선택하고 너무 공교롭게도 걱정거리 딸이 자랑스러운 아모레의 딸이었다가 제가 시너지를 하면서 걱정거리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또 인식이 있으시고 그리고 말려도 할 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얼마나 끙끙. 근데 이게 정말 이 엘리트 무대와 펄 무대에 이렇게 저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서 모든 가족이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전에는 늘 마음뿐인 안타깝지만 해줄 수 없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면 해줄 수 있는 아직은 많이 작지만 해줄 수 있는 삶. 그래서 정말 내 인생 오늘이 가장 가난한 날이다. 그리고 젊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명절이었고요. 그래도 시너지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이 있고 정말 행복한 그런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후에도 또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진짜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펄스가 뭐냐면 이제 나의 직급에 자동 설정이 되거든요. 제가 펄 이그제큐티브를 도전을 하고 그 10만 점의 100% 목표 달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8일 6시에 마감을 했는데 펄스 업데이트가 너무 늦게 뜨는 거예요. 근데 아차 찰나 하는 사이에 저의 목표가 펄 이그제큐티브 100%의 목표 달성을 보기도 전에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로 설정이 돼서 저는 50% 달성자가 된 거예요. 6월 28일이거든요. 제 선생님께 이걸 찍어서 선생님 역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 오늘 마감했는데 저의 목표가 에메랄드로. 근데 이 다음 목표가 이미 벌써 정해졌구나. 내가 굳이 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방향은 너무나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케이 또 도전하는 거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다가올 시련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또 함께 또 해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낼 거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 후쿠오카 서밋 목표인데 이제는 뭐 이미지화는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내가 에메랄드가 된 건가? 진짜 감사하게도 크로스 사장님의 또 에메랄드 승급을 제 눈앞에서 보았거든요. 이건 진짜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내가 그걸 상상하기도 전에 또 누군가가 등을 보여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되는 게임이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10만 점에서 20만 점은 2배의 볼륨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또 계속 도전하면 되는 거고 너무 막 이 사진 한 장이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폰에도 그리고 노트북에도 그리고 아침 알람에 에메랄드 넣으면 이렇게 올리면 잠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매일 즐거운 상상 그리고 정말 아침에 일을 하고 싶어서 설레어서 출근을 하는 그 느낌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참 어떻게 늘 회사 갈 때는 가기 싫고 금요일을 기다리고 월요일이 힘들고 그랬던 시간인데 이렇게 아침마다 너무 설레고 출근하고 싶고 일이 하고 싶고 그럴까 이 모든 환경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부산 피지컬과 서울 피지컬 미팅에 함께하는 감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글스 그룹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함이 느껴지고 내가 시너지 있는 게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이에요. 첫 원데이 세미나에서 황한태 선생님의 STP를 들었을 때 뭔가 모르는 남다름을 느꼈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지컬 미팅을 통해서 정말 말이 아닌 모습으로 보여주는 진짜 어른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시쌤이 들었던 빛나게 눈부시지 않게? 라는 말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황한태 선생님의 STP 하는 모습이 너무 빛이 나는데 눈이 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글스 그룹의 부채가 아닌 자산이 되고 싶고
쓰임이 되고 싶고 더 올바르게 성장하는 파트너, 올바르게 성장하는 스폰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이글스그룹의 벽돌 한 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 바람도 함께 불어주는 회사에 정말 대단한 프로모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장의 타이밍에 있고, 그리고 바람 불 때 연날리자 혼자 날면 너무 힘드니까 이왕이면 이 성장의 타이밍에 나의 성장도 놓치지 않게, 그리고 그 많은 프로모션 중에 이제 2월에 집중해야 되는 이 단기 프로모션에 또 집중을 하면서 정말 새해를 너무 이미 한 3, 4월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렇게 하루를 24시간이 모자라게 48시간, 36시간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 새해 기운으로 정말 2025년을 힘차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저의 눈물은 조금 잊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더 쓰임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